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오늘은 라리가 베스트 11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컨텐츠입니다. 제 순수 주관이 100% 담긴 컨텐츠고요. 리그 활약에 포커싱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프리미어 리그랑 같습니다. 꾸준함, 임팩트, 기여도, 클러치 여러가지 다 반영해서 이번 시즌에는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11명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좀 양해를 부탁드릴 게 있는데 제가 라리가 20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에요. 빅3로 한정을 했고요. 그 이유는 제가 빅3의 경기만 챙겨봤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도 같이 보다 보니까 제가 몸이 하나라서 일단 세 팀 안에서 선정했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세 팀 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명씩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요. 제가 아는 척하면서 이 선수들을 넣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보지 못했는데 평가를 하면 정확한 평가가 되기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에스파뇰의 조안 가르시라는 골키퍼가 있는데 이 선수가 여러 빅클럽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카라는 언론사에서도 조안 가르시아를 리그 베스트 골키퍼로 뽑을 만큼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골키퍼입니다. 또 맨유에서 레알 베티스로 임대를 갔던 안토니도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또 이스코 역시 레알 베티스에서 본체라고 불리우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비아레알의 알렉스 바에나라는 윙어도 보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야말, 하피냐, 패들이 이런 선수를 제치고 리그 기회 창출 1위입니다. 그 정도로 유능한 자원이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이안 산세트라고 아틀레틱 클루브의 공격형 미드필더 있거든요. 이 선수도 라리가 이달의 선수상도 탄 적이 있고요.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또 세르지 카르도나라는 레프트백이 있는데 비아레알 선수거든요. 바르셀로나의 발데와 같이 레프트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들을 정리해봤고요. 이제 탑3 안에서 제 기준 베스트 11을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골키퍼는 얀 오블락으로 정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이고요. 36경기 3240분 15번의 무실점 경기가 있었고요. 30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블락을 뽑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사모라상이라는 상을 받았어요. 라리가에서 최고의 골키퍼에게 주는 상인데 이번 시즌 얀 오블락이 이 사모라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리그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 1위고요. 선방 확률은 2위입니다. 1위는 우나이 시몬인데요. 오블락 역시 엄청난 선방들을 보여줬고요. 제가 오블락을 직접 봤을 때 느낀 거는 오블락이 각도를 기가 막히게 잘 줄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셀스에게서도 언급한 부분인데 이미 각도를 줄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공격수에게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훨씬 더 골키퍼에게 유리한 게임이 펼쳐지죠. 그래서 오블락이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잘했었다. 그리고 또 오블락은 안정적인 세이브, 슈퍼 세이브 둘 다 가능한 유형이라서 막는 거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레알 마드리드의 쿠르투아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슈체스니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나 저는 오블락을 선정해봤습니다. 그 다음 레프트백은 발데로 정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소속이고요. 32경기 26번의 선발 2292분을 소화했습니다. 0골과 4어시를 기록했고요. 발데는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왼쪽 윙어와도 같은 활약을 했습니다. 빠른 스피드, 직선적인 돌파,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발데가 제가 눈에 띄었던 부분이 바르셀로나가 아래 지역에서 탈압박할 때 이 발데의 개인 능력으로 탈압박하는 빈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전방 압박 당하고 있을 때 발데가 속도와 개인기로 두세 명 제치고 전환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꽤 많이 포착이 돼서 그런 면에서도 팀에게 이득을 가져다 줬던 것 같습니다. 또 바르셀로나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쓰는데 빠른 스피드로 뒷공간 커버하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제라르 마르틴이 발데 대신에 나왔을 때 역체감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센터백 첫 번째는 이니고 마르티네스입니다. 바르셀로나 소속이고요. 28경기 28번의 선발 2493분입니다. 0골 4어시를 기록했고요. 이니고 마르티네스는 바르셀로나 라인 컨트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 포백 중에서 가장 경험도 많고 그래서 수비 라인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날카로운 왼발 빌드업이 있어서 센터백인데도 어시스트 개수가 좀 되죠. 앞쪽으로 공 끌고 가서 발데같이 한 번에 왼쪽 측면으로 쭉 띄워주는 선수에게 기가 막힌 깔아주는 패스, 로빙 패스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는 감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결정적인 슬라이딩 태클도 잘 하는 선수고요. 쿤데 쪽으로 왕반대를 한 번에 뿌려주면서 후방에서의 전개 속도도 빠르게 보장할 수 있었던 선수 같습니다. 어쨌든간 이 바르셀로나의 포백 수비에서 뇌 역할을 담당하면서 잘 수비진을 리딩했던 마르티네스입니다. 그 다음 센터백 두 번째는 파우 쿠바르시입니다. 쿠바르시는 바르셀로나 소속이고요. 35경기 29번의 선발 2620분을 소화했습니다. 0골과 3어시를 기록했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센터백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당연히 2등, 3등 팀 센터백들이기 때문에 괜찮은 활약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팀에서 독보적이다 라고 느꼈던 건 이 시즌 막판까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른쪽 센터백 쿠바르시로 선택을 했습니다. 쿠바르시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저는 이 선수가 양발을 잘 쓰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태클도 양발로 잘하더라고요. 보통 한 발 의존도가 강한 선수는 그 발로만 태클을 하는데 쿠바르시는 왼발로도 잘합니다. 또 빌드업 역시 양발로 수행 가능해서 상대에게 압당할 때 양발로 공을 뿌려줄 수 있고요. 바르셀로나 센터백들을 여러 번 교체할 때 쿠바르시가 왼쪽 센터백으로 출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쿠바르시의 진짜 장점 중에 하나가 저는 태클 후 2차 동작의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응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자기가 태클하고 나서 보통은 그 다음 동작까지 처리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쿠바르시는 바로 몸 돌려서 또 2차 수비까지 하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바르셀로나에게 이득을 많이 가져다 줬고요. 패스 정확도 93.6%, 리그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서 뒷짐지고 각도 줄이는 능력도 괜찮았고요. 사실 쿠바르시가 가끔씩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서 무결점 수비수다 라고 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07년생이라는 나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주 경험치를 빠르게 쌓고 있고요. 성장 속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은 리그 베스트 센터백이라고 충분히 불릴 만한 그런 활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라이트백은 질 쿤데로 선정했습니다. 바르셀로나 32경기 29번의 선발 2606분 2골과 3어시를 기록했고요. 쿤데는 사실 라리가 베스트가 아니라 월드 베스트라고 선정해도 모자람이 없는 활약을 보여줬던 이번 시즌이었습니다. 일단 기본기 너무 탄탄하고요. 공수 밸런스가 좋은 풀백이라는 게 또 쿤데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한쪽 면에 치중한 풀백이 아니라 공격, 수비 둘 다 잘하기 때문에 더더욱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1대1 대인 수비에 큰 장점이 있는 수비수입니다. 그래서 뭐 강력한 왼쪽 윙어랑 1대1 매칭이 돼도 바르셀로나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근거가 되었었고요.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공격할 때 풀백으로 깊은 공간까지 진출했을 때 그때의 이해도가 정말 대단했다고 느꼈고요. 축구하는 거 보면은 그냥 축구를 잘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자기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선수 같습니다. 그 다음 미드필더는 첫 번째 페드리로 정해봤습니다. 바르셀로나 37경기 35선발 2892분 4골 5어시입니다. 페드리는 라리가 4월 이달의 선수를 달성했고요. 기회 창출은 4위 70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위라고 해도 페드리가 3선에서 거의 뛰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치곤 정말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페드리가 2선과 3선 그 중간 사이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줬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또 페드리가 몸에 속도를 붙인 상태에서 되게 패스를 잘 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리에 멈춰서 혹은 엄청 느린 상태에서 패스를 주는 게 아니라 속도 붙였을 때도 자세가 완벽하지 않을 때에도 패스가 괜찮으면서 예측할 수 없는 패스들을 많이 했고요. 또 땅볼 패스뿐만 아니라 뒤쪽에서 멀리 돌아뛰는 선수를 보고 두 라인 정도 뛰어넘는 패스의 정확도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야도 엄청 좋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페드리가 확실히 피지컬 열세를 잘 극복해서 패스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드리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에서는 핵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다음 미드필더 두 번째 발베르데로 선정해봤고요. 레알 마드리드 36경기 34선발 3032분을 뛰었습니다. 6골 4어시를 기록했고요. 발베르데는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본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미친 듯한 활동량, 정광석화 같은 스피드, 강력한 빠따 다 많은 도움을 줬고요. 특히나 이 중거리 슛으로 득점도 몇 번 했었는데 그 슈팅의 난이도들이 엄청 높았습니다. 또 발베르데는 멀티 포지션이 가능해서 이번 시즌 오른쪽 풀백으로도 뛴 빈도가 꽤 많았었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발베르데 개인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너무 모든 자리를 잘하다 보니까 전술적으로 희생당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다음 시즌에는 발베르데가 가장 최적의 자리에서 뛰면 또 얼마나 잘할지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왼쪽 윙어는 하피냐를 선정해봤습니다. 바르셀로나 36경기 32선발 2844분 18득점 9어시입니다. 하피냐는 라리가 8월에 선수에 선정됐었고요. 일단 골 결정력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왼발 빠따. 왼발 슈팅 파워가 되게 좋아서 공격적으로도 되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쪽 팝포스트 보고 땅볼 슈팅의 정확도도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게 각도 조금 차이로 빗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피냐는 정말 최적의 각도로 골키퍼만 피해서 슈팅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른 스피드를 살린 오프 더블 움직임도 좋아서 이 야말이 오른쪽에서 플레이메이킹해서 하피냐 쪽으로 넘겨주면 하피냐가 또 역습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또 하피냐가 코너킥커로 팀 선수들한테 코너킥을 넣어줄 때도 많았는데요. 거기서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만들면서 경기 분위기 바꿨던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팀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냥 플레이 자체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시즌 같습니다. 그 다음 라이트 윙은 라민 야말입니다. 바르셀로나 35경기 31선발 2861분 9골 3어시를 기록했습니다. 라리가 9월에 선수에 선정됐던 라민 야말이고요. 도움 13개로 리그 도움왕에 올랐습니다. 빅찬스 메이킹도 1위예요. 28번. 그러니까 골과 가까운 찬스를 무려 28번이나 만들었던 선수라는 거죠. 그리고 90분당 드리블 성공 1위, 5.1회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페드리, 하피냐 이런 선수 있었지만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경기 영향력 높았던 선수가 라민 야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뭐 리그 최고의 윙어, 전 세계 최고의 윙어급의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야말 부상 안 당하게 잘 관리하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공격수 첫 번째는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저는 투톱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이 공격수 2명 중에 1명을 빼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소속 34경기 34선발 2915분 31득점 3어시입니다. 음바페는 라리가 1월에 선수에 선정된 적 있고요. 리그 득점왕을 달성했습니다. 빠른 스피드, 라인 브레이킹, 미친 골 결정력, 그리고 박스 앞에서 재치있게 만들어내는 연계 이런 것들도 진짜 최정점에 올라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절정의 퍼스트 터치. 그러니까 음바페가 골을 잘 넣는 이유가 이 퍼스트 터치가 진짜 예술이에요. 그래서 음바페가 왜 세계 정상의 공격수 중 하나인지 터치 하나로 증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초반부터 음바페가 탄력을 받아서 달렸다. 이랬으면은 완전히 무적이었을 것 같은데 초반에 살짝 주춤했던 게 살짝은 아쉬웠고요. 어쨌든 간 리그 베스트 활약을 보여줬던 음바페입니다. 공격수 두 번째 레반도프스키입니다. 사실 이 레반도프스키 때문에 지금 포메이션을 4-2-4로 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레반도프스키가 뭐 시즌 중반에는 주춤할 때가 있었으나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레반도프스키 이름값 때문에 조금 약해 보이는 거지 뭐 다른 선수가 이만큼 했으면 무조건 리그 베스트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해서 저는 레반도프스키 리그 베스트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34경기 32선발 2681분 소화했고 27득점과 2어시를 기록했습니다. 라리가 10월에 선수에 선정됐던 적이 있고요. 리그 득점 2위, 공격 포인트 2위입니다. 그만큼 실제 스탯으로도 보여줬던 선수고 또 침착한 연계, 포스트 플레이 이런 것들도 아주 눈에 띄는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 결정력 아쉬울 때도 있었으나 또 공격수 같은 득점들을 되게 많이 해줬고 레반도프스키가 아니라면 넣지 못했을 그런 득점들이 있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넘어지면서 넣었던 그 골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비단 득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기 영향력적으로도 가져다 준 게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센터백 끌어내고 공간 만들어주고 공 흘려주고 이런 것들까지 따졌을 때는 충분히 리그 베스트 들어올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11명 정리해 볼게요. 골키퍼 오블락, 포백은 발데, 이니고, 쿠바르시, 쿤데, 미드필더는 페드리, 발베르데, 앞에 4명 하피냐, 음바페, 레반도프스키, 라민 야말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아쉬움을 느꼈던 건 라리가 여러 팀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몸이 하나라서 그런 것들은 다음 시즌에 어떻게 잘 보완을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충분히 여기서 조합적으로 다르게 짜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페란, 쇠를로트, 알바레즈 이런 선수들도 충분히 잘해줬다고 생각하고, 일단 쇠를로트는 90분당 한 골이 넘어서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이번 시즌은 완전히 주전이라고 보긴 힘들었는데 한번 풀 주전 시즌도 보고 싶긴 합니다. 어쨌든 1년 동안 같이 라리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라리가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